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 새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길이분들. 자, 매주 일요일마다 돌아오는 그 시간입니다. 매주 길이과 함께 내일부터 시작하는 또 한 주 같이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말 사이에 여러 소식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불이 났죠. 그래서 국정자원 화재 이야기가 나타나서 아마도 관련주가 내일 단기 테마주로 생길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환율이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더 하락할 것이다, 그런 걱정이 많았는데 일단은 미국과 환율 협상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일 환율이 잡힐지 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번 주 어땠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1.7% 하락하는 한 주였습니다. 조금은 조정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삼성전자도 86,000원 찍고 어느덧 83,000원까지 다시 떨어지는 모습. 다음으로 코스닥입니다. 조금 더 하락폭이 큰 모습입니다. 3.2% 하락했고요. 알테오젠이 고점 치고 쭉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코스닥과 바이오가 좀 안 좋은 이유를 굳이 생각을 해보자면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너무나 탄탄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속도만큼 금리 인하 속도가 안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는 바이오 아니겠습니까? 바이오가 조금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동입니다. 외국인은 오락가락하는 모습, 연기금은 지속적으로 매도하는 모습이고요. 환율입니다. 많이 올라왔죠. 환율이 다시 잠잠해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가는 65.72달러. 미국 시장입니다. 금요일날 미국장이 오랜만에 상승하고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우리나라 증시도 상승 출발하겠습니다. 미국 채권입니다. 4.18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입니다. 이제 오늘은 조금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봤을 때 일단 내일 증시는 조금 상승 출발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추석이 코앞이다 보니까 굳이 큰 매수세가 나타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이거 조정이 좀 나타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의심이 좀 싹 트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재미없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앞으로 뷰는 동일합니다. 조정장이 만약에 온다면 반도체, 로봇, 바이오를 줍줍하는 기회로 삼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네카와 2차전지, 게임 등은 내년까지 볼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코스피가 최근 계속 좋았는데요. 이제는 코스닥의 시간이 올 수 있다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말도 기르분들 잘 마무리하시고요. 내일부터 또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연기금 외국인의 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금입니다. 이번 주에 네이버, 두산 에너빌리티, HD 현대미포, S&T 다이내믹스, 셀트리온, LG 이노텍, 삼성전자 후 HD 현대중공업을 매수하는 모습이고요. 다음으로 외국인입니다. 삼성전자, 하나유로스페이스, 두산에너빌리티, 삼성전기, 삼성전자 후 LG디스플레이, HD현대중공업, 심텍, 현대차, STX엔진을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입니다. 하이닉스, 카카오, 알테오젠, HA중공업, ABL바이오, AGCNS, 현대도템, 로보티즈를 매수합니다.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삼성전자 목표가가 계속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났죠. 쭉쭉쭉 올라가더니 86,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또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이날이 고점이었죠. 키트루다 피아 주사 제형에 대한 품목 허가 소식이 나타나며 급등했는데 하지만 뉴스에 팔아라 등이 나타나며 쭉 빠지는 모습입니다. 화요일입니다. 갑자기 트럼프가 이상한 소리를 했죠. 타이레놀을 임신 중에 먹으면 자폐 위험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수요일입니다. 파월이 증시가 좀 고평가되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마이크론의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반도체 사이클은 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죠. 목요일입니다. 네이버가 크게 급등했습니다. 두나무를 품는다라는 얘기가 나타났죠. 펄어비스 붉은 사막이 내년 3월 19일에 드디어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주가가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금요일입니다. 트럼프가 난리를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3,500억 달러를 선불로 내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에 불만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거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빠지면 카카오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살짝만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물론 모두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겠죠. 제가 말하는 건 정답이 아니라는 거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카카오 주가가 이렇게 빠진
된다는 거는 업데이트가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을 탈퇴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SNS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업데이트가 아무리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카카오톡을 버리기에는 상황이 뭐 그렇게까지 심각하진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좀 불편할 수 있으나 하지만 사람들은 당연히 적응의 동물이고, 그리고 카카오톡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 나만 안 쓴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누군가와 연락하려면 카카오톡을 쓸 수밖에 없도록, 사실상 이거는 전 국민이 사용하는 문자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 세대의 문자. 그런데 내가 문자하기 싫어요 하고 문자를 안 하면은 사실 나만 손해가 아닌가 다른 사람과 연락하려면 문자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아직까지는 카카오톡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는 좀 과도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기르분들이 이제 이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카카오톡을 썼는데 일단 지금은 완전 초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하지 않고 이제 다음 주 한 수, 목, 금 그때쯤 되었을 때 기르분들이 카톡을 쓸 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지난주보다 카카오톡을 더 많이 쓰고 있는지 아니면 안 쓰고 있는지. 만약에 안 쓰고 있다, 그리고 주변에 물어봐도 딱히 다 안 쓰는 것 같다, 오히려 불쾌감이 많아서 카카오톡 들어가기가 싫어한다, 그런 얘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주식은 사면 안 되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 반대로 결국 뭐 사람들 다 쓰긴 쓰더라, 제일 처음엔 좀 불편한 줄 알았는데 어쨌든 사람들 피드가 뜨는 거 사실 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오랜만에 봤던 사람들 이렇게 사는구나 하면서 넘기면서 그 사람들 얼굴도 보고, 물론 보기 싫은 사람 얼굴도 뜰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도 결국 카카오톡에 우리가 체류 시간이 늘어나는 거고, 카카오톡이 노리는 게 바로 그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카톡을 쓰면 쓸수록 카카오는 광고 수익을 더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욕을 먹고 있는 게 가장 쇼츠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쇼츠에 너무 쉽게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도파민 중독이라고 말을 하죠. 그럼에도 카카오톡이 그걸 넣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항 없이 그 쇼폼을 보면서 시간을 많이 보낼 겁니다. 그 말인즉슨 카카오의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저기리슨 개인적으로 결국은 다들 카카오톡을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카톡의 체류 시간이 늘어나고 카카오의 주가도 올라가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짧은 생각일 뿐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변 전부 다 카카오를 막 떠나려고 한다, 만약 그런 현상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면 굳이 뭐 쳐다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반대로 나도 모르게 계속 보고 있다, 그렇다면 카카오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은 기르분들이 한번 주말 사이에 카카오톡 업데이트 보면서 다음 주에 여러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을지 예습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드디어 시행이 됩니다. HD 현대중공업 첫 미국 MRO 배 입항 소식이 있습니다. 화요일입니다. 미국 전기차 세액공제 대기 종료됩니다. 인공지능 페스타가 열립니다. 미국 셧다운이 마감됩니다. 연방정보회견도 종료일이죠. 또 시끌시끌해질지 보도록 하고요. 수요일입니다. 미국 ISM 제조업지수 발표, 미국 특허 의약품 100% 관세 소식, 중국 홍콩 휴장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입니다. 추석 연휴 때문에 빨리 하죠. 금요일입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드디어 휴장을 시작합니다. 긴 휴일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증시가 재미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9월 고용 동향이 발표됩니다. 미국 ISM 비접지수 발표, 그리고 그 다음 주 우리 추석 쉬는 동안에 이벤트 많습니다. 우리는 휴장이지만 미국 세미콘 웨스트가 열리고요. FMC 9월 회의록 공개가 되고요. 그리고 10월 중에는 뉴럴링크 임상시험 시작 예정 소식과 AI 기본법 시행령 입법 예고 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주도 이렇게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